안녕하세요. 경상국립대학에서 정치학을 가르치고 있는 박종철입니다. 북한이 위기에 빠졌다, 북한에 대량 아사자가 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는요, 자발적으로 국경을 봉쇄하면서 무역이 2019년도 대비는 한 8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한국 석자인 빅터 차 박사가 봉쇄가 1년 이상 유지가 되면은 살아남을 수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북한이 과연 무너질 것인가, 혹은 체제가 유지될 것인가. 제가 지난 20여 년간 꾸준히 북중 국경이라든가 북경을 방문하면서 느낀 북한 체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2011년 8월 달에 신의주 중심부를 찍은 사진을 이렇게 가지고 나왔는데요. 보시다시피 10층 이상 건물이 거의 없을 정도의 낙후된 도시입니다. 그 후에 2017년도 2월의 모습입니다. 시 중심이 상당히 확장이 되어 있고 15층 이상의 건물이 얼핏 봐도 50채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외곽을 보면요, 대부분 1층에 우리 과거에 슬래트 지붕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런 낮은 집들, 땅집들이 이렇게 산재된 지역이었고, 2019년도의 상반기입니다. 2017년도보다 훨씬 더 많은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이번에 찍은 사진인데 도시가 비교적 더 확장이 좀 많이 되어 있고, 또 건물들도 많이 변했습니다. 코로나 3년 6개월 사이에 비교를 해본다면은 천지개벽 수준으로 신의주가 변화를 했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전과 달리 남신의주로 가는 국도들 사이에 과거에는 외곽에는 건물들이 없었는데,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층 아파트들이 신의주 외곽에도 상당히 많이 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또 신의주 서쪽 외곽에 비교적 벌판인 지역이었는데, 이런 지역들의 노동자 아파트들이 이렇게 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신의주는요, 북한 최대의 국경 도시이기도 하고, 북경과 평양 사이에 수도에서 결정된 일들을 실제로 사람과 사람들이 만나서 집행하는 소통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중국에서 북한에 제공하는 석유, 또 전기 등이 신의주와 단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 물류, 교통, 의류 등의 이 변화의 모습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의 몇 장의 사진을 통해서 신의주 역시도 항상 변하고 있다, 이런 걸로 봐서는 북한의 경제가 어느 정도 나아지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하나의 신의주와 함께 제가 좀 놀란 몇 가지 지역은요, 삼수갑산이라고 유명한 이 개마고원의 중간군의 코아 노동자 지구라는 지역입니다. 사진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신형 주택들이 굉장히 잘 서 있습니다. 밤에 가보면은요, 불빛이 어떠한 대도시 못지않게 많이 켜져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과연 무너지는 나라인가 라기보다는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는 무언가를 생산을 하고 건설을 한다, 이러한 과정은 개발도상 초기에 있는 어느 나라에서나 볼 수 있는 하나의 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신의주를 다녀와가지고 오히려 신의주는 변한 게 없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위성으로 북한을 보니까 산업설비에서 연기가 많이 줄고 있더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중국의 지반이라는 데 가가지고 중국 사람들과 인터뷰를 했더니요, 만포 시멘트 공장이 너무 오염물질이 심각해가지고 지반 시내가 새카맣다. 2018년도 19년도에 가보면요, 상당히 지금도 보면 매연이 있기는 한데 그 이전과 비교를 하면 상당히 줄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라고 질문을 했더니요, 매연 저감 설비를 북한에서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삭주군에 수풍댐이 있는데, 수풍댐 밑에 있는 청수화학공장이라는 데도 연기가 많이 나고 있지 않아가지고 가동이 중단이 되었냐라고 물어봤더니, 저기도 최근에 전부 다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여전히 생산을 하고 있다, 여기 역시도 매연 저감 물질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미국이나 한국과 같이 하이테크가 발전된 나라에서 위성으로 보는 거하고 현장에서 보는 거하고는 어느 정도의 격차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한국의 인구 35만 명의 도시하고 신의주를 비교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의주가 한국에 마치 70년대 80년대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의 눈에는 너무나 낙후되어 있는 신의주가 변화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13위 정도의 무역 대국으로서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역량을 자랑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무역이라든가 대외 경제 의존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전혀 다른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2016년도에 대외 경제 의존도가 한 20% 정도라고 추정을 했는데, 지금은 1% 이하라고 추정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북한이 고난의 행군과 같은 위기를 겪으면서요, 인민들의 생존 능력이 상당히 향상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말하면요, 외부라든가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가 식량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북한 정부 역시도 국산화를 추진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북중 국경에서 상당히 기차라든가 차량의 운행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 안에는요, 현재 석유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제재가 지금 가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자체의 연료가 증가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있겠는데, 중국 학자들에게 좀 질문을 했습니다. 북한이 도대체 유엔 안보리 석유 제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에너지난이 좀 해결된 것과 같은 모습을 보이느냐. 현재 러시아의 원유, 석유가 또 가스가 많이 저렴해지면서요, 인도라든가 중국 등에서 이걸 수입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판매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유엔 국제사회 제재에 가장 앞장서고 있다고 보는 독일이라든가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러시아와 에너지 구입량을 보니까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북한도 역시 러시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사진은요, 2016년도에 여름에 단동에서 출발하는 신우주 당일치기 중국인 홍색 관광객들의 모습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노점상에서 음식들을 사 먹는 모습들, 또 묘양산 여행사에서 운영하는 관광버스 등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전격 국경을 개방을 하고 관광객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비무역 수지가 개선이 되면은 북한 경제가 나아질 것이 아닌가, 이러한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의 BBC라든가 한국의 언론 등에서 1990년대에 고난의 행군 때보다 더 많은 아사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어떤 정보 관련 기관에서 설명을 한 게 10년간 200명 정도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10년간 200명이 대규모인가 아닌가도 이건 논쟁이 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부유한 나라에서도 빈부격차에 의해서 또는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원이 아닌가. 현재 한국에 와 있는 탈북자 를 거의 전수조사를 했을 때 아사자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거든요. 북한 경제가 위기에 빠지고 또 아사자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국경에서 본 단편적인 정보들을 모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통계치 몇 가지를 보면은요, 북한의 쌀 가격 같은 경우, 곡물 가격 같은 경우를 보면은요, 이거 역시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 언론에 가끔씩 북한의 특정 지역에서 쌀값이 올랐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요, 코로나 기간조차도 곡물 가격이 상당히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1년도 이후에 북한 돈의 환율이 거의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환율이 안정이 됐다는 것은 북한 경제가 위기에 빠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하고 비슷합니다. 제가 준비한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주제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